예, 이런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코멘트를 어지간하면 안 드리는데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힘든지를 오늘의 세미나 진행을 보면서 제가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원래 발표를 10시 25분에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 시간에 엄청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 건데 탄소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한 차원의 부정적 외부 효과가 이렇게 해결하기 힘든 겁니다. 저도 시간의 기후비용이 적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10분만 딱 쓰겠습니다. 제가 어제 국내의 굴지의 글로벌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저의 주로 연구 주제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끝나고 임원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자기 회사가 부품 회사를 유럽에도 뭐 여러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도국에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바로 PPA를 통해서 아리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해 주더라. 발전 단가 역시 결코 기존의 발전원과 비교해서 높지 않더라. 교수님,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속 시원한 답을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참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자부 또 환경부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가? 우리나라의 산업계가,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에너지원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의 부족으로, 그리고 정책의 부재로, 안일함으로 미래가 없나? 사실은 아마 산자부에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국내 굴지의 제조업들이 조금씩 조용히 국내 공장을 접고 해외로 나가는 사례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죠. 과거에 그런 일은 주로 낮은 인건비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의 현상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방향을 못 잡고 이런 중차대한 이슈가 정쟁화되고 소신 있는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고 하는 문제의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가겠습니다. 이런 건 다 넘어가고요. 두 가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물리적 리스크와 그리고 전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민국은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요. 작년에 이미 충북에서 또 경북에서 폭우가 왔을 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아주 후진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례는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동시에 기업에 있어서도 2022년 9월에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강타했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포스코가 겪었던 어려움을 2조 원 이상의 피해를 봤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물리적 리스크죠. 정부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각자 도생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환 리스크는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은 독특한 성장 경로를 겪은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160년 동안 한 성장을 우리나라는 단 60년 만에 한 겁니다.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이제 개도국도 아니지만 선진국에 포함되기에는 탈탄소 측면에 있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 따라서 전환 리스크가 기업 차원, 산업계 차원, 국가 차원에서 매우 큰 나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리백, ESG, CBAM에 대해서 다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한 설명 안 드리겠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ESG가 민간에서, 시장에서 시작된 논의였는데 이제 규제화로 가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회계법인에서 작년 자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가장 큰 트렌드는 ESG의 규제화다. 그렇게 가고 있죠. 미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주 빠른 변화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집어삼킬 듯이 엄습하고 있다. 저는 단언합니다. 2020년이 끝나기 전에 이 탈탄소 무역 규범은 완전히 정착이 될 것이고요.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언론이, 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정쟁화하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재생에너지 발전량입니다. 늘 아쉬운데 IEA 전 사무총장도 와 계시지만 IEA 자료입니다. 물론 국가가 보고하는 자료를 모아서 이제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뭐 국가별 자료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이 뭐 압도적인 바로 좀 밑바닥에 있는 거죠. 제가 중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은 OECD 국가는 아니지만 38개국 중에 가장 밑에 너무나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지난 23년을 버텨왔어요. 같이 2000년에 시작했던 영국은 지금 23년 만에 46%를 찍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왜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자원은 고갈됐다. 우리는 햇볕이 부족하다. 바람이 없다. 땅이 없다. 이런 극히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서 기업들은 갈 곳 몰라서 떠나야 하나라는 것을 고민하는 상황. 시간 없어서 넘어갈게요. 반면에 또 원전 설비는 우리 국토 면적 대비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 원전에 대한 상당히 기술 중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문가들 특히. 원전 업계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뭐 어떤 원전에 대한 이념적인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상 재생에너지는 압도적인 꼴찌고 원전은 압도적인 1위라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 기업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나 간절히. 원전은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하나 지으려면 계획부터 10년, 15년 점점 더 오래 걸리고 뭐 비용이 비싸다는 건 선진국에서 다 검증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25기가 있고 앞으로 조만간에 3기가 더 개통에 접속이 될 거예요. 지금 개통 부족으로 제대로 된 원전 건설하도 해도 돌릴 수 있을까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개통 부족으로. 송전선로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은 수위에 놓고 어떻게 양쪽의 조화로운 병행 발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 이게 과연 대한민국 이 중차대한 시기에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까? 여기 오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압도적인 꼴찌고 하나는 압도적인 1등입니다. 예,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쌍둥이 전환이고요. 저도 뭐 이런 표현을 오래전부터 썼습니다만 유럽도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린과 디지털의 결합하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이것이 앞으로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방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 에너지 부문만이 아니고 모든 부문의 이 그린과 디지털의 결합, 시너지, 거기서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국가의, 한 산업의, 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죠. 해상풍력에 떠 있는 드론을 앞으로 어떻게 더 효율화시키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해상풍력의 유지 관리비를 더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런 쪽의 기술 혁신이 전형적인 쌍둥이 전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너무 많지만 여기 언론사에서는 귀한 자리를 주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기준, 이때를 제가 잡은 이유는 분명하죠. 2022년 12월이 어느 해입니까? 러시아발 전쟁이 있었던 해고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던 그 해입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주택용 가스요금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와 비교해서도 가장 싼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은 최소한 저 중간 이하로 내려갔어야 하는데요. 원가만 반영하더라도. 원가도 반영하지 않는데 언론에서는 전기요금 폭탄 떨어진다, 가스요금 폭탄 떨어진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씁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깨인 언론인들도 계시고, 제가 속한 단체도 기자분들과 지난 2, 3년 동안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 모범국가 유럽의 국가들 같이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이 정도고 언론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을 이렇게
억지로 통제하고 이것이 물가가 됐든 뭐 산업 경쟁력이 됐든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이 됐든 그 어떤 것도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정부는 반성해야 하고 언론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국내로 보더라도 이렇게 전력 수급은 아주 불균형적이죠. 서울의 전기는 강원도와 충남과 인천에서 안 오면 공급이 안 됩니다. 저 100, 200이 넘어가는 지역은 다 석탄 아니면 원전으로 그 지역의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에요. 신규 원전을 더 건설한다? 이런 와중에도 신규 석탄 발전소가 강원도에 건설이 됐습니다. 탈탄소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전기를 끌어올 건지도 고민스러운 상황이죠. 예, 10분 딱 썼습니다. 감사합니다.